皆さんこんにちは、明日何時です。本日については、日本に旅行ではなく留学や、お暮らしを考えている方の皆様に韓国から、絶対的に持ってきてほしいものを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다 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셔도 얼굴이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뭐 항상 빵빵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볼 때 조금 텐션이 낮아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가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 하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요. 낮잠을 3시간 퍼잤기 때문이에요. 이만한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일본 유학을 할 때 뭐를 가져가야 되는지 한국에서 그런 걸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1월 중순이니까 대학에 입학하시고 전문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 4월이니까 지금 딱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일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JLPT, EJU, 본고사, 면접 여러 준비를 마치고 일본에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환영합니다. 한 15년 이맘쯤에 인터파크 해가지고 인터파크에서 여행 가방 사고 이럴 시기라 이민 가방 사고 이럴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일본에 오는 그 분들이 너무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되게 성별은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민으로 오실 수 있고 유학으로 오실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라도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를 딱 정했어요. 페르소나는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을 입학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품을 떠나는 그 미성년자의 나에게 아직은 미성년자의 나에게 일본에 갈 때 뭐를 준비할 것이냐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차도 없잖아요. 시차가 다르지 않는 외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야채 이런 것도 솔직히 애호박이나 고추 이런 거를 조금 덜 먹어서 조금 아쉽다 뿐이지 채소도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채소는 겉은 다 팔고요. 그리고 일본 쌀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코시히카리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9월 10월 되면 신마이라고 적혀 있는 그 곡식으로 한 그 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식생활이 내가 밥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싶으면은 크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펜, 공책 이렇게 짜잘한 집에 이렇게 쓸 수납 이런 거는 일본은 다이소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바리바리 싸우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15년 전에 나는 처음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는 상황이라 되게 마음이 지금 텐션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희 아빠 우는 거를 제가 일본으로 처음 인천공항에서 그때 처음 봤고 저희 엄마는 술을 드시고 일본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할 때 그때 엄마가 팡팡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짐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짐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을 이것도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EMS도 졸라 비싸지만 EMS도 매우 비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 필요는 없는데 요새 한국에 가서는 한국에서 먹을 것도 거의 안 사요. 왜냐하면은
특히 뭐 도쿄 인근의 수도권에 살면은 한국 슈퍼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라면 이런 것도, 라면, 고추장 이런 것도 그냥 아무 마트에서 팔고, 그리고 카르디 가시면은 고추장 다 팝니다. 신라면도 팔고 진라면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는 많이 안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제가 일단 전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우 가깝다. 그리고 먹을 거는 대부분 일본의 되게 메이저한 먹을 거는 일본에도 판매를 한다. 자, 그러면 너는 뭐를 가져가라는 뜻이냐?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된장, 쌈장, 고추장은 많이 있거든요. 된장도 있어요. 슈퍼 가면은. 쌈장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없는 데가 있다. 고추장은 진짜 조그만 슈퍼를 가도 요새 다 팔아요. 근데 쌈장, 된장은 안 팔아서 처음에 가실 때는 조금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왜 나는 밥도 안 해 먹을 건데, 여러분, 한식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상 지금 식생활에서 한식을 80% 먹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이제 한식 안 먹어도 돼 이러겠지만, 과연 그러실까요? 일본 간장을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드셔도 괜찮으실까요? 가져가. 된장은 된장찌개, 내가 밥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평생,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년 동안 야채를 먹을 때는 우리나라는 또 쌈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야채나 싸서 쌈장에 사서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럼 된장은 왜 사라고 하냐? 된장은 일본도 덩어리 고기를 팔아요. 거기다 커피가루하고 된장 한 스푼 넣어서 한 40분 끓이면 그거 썰어서 먹어서 수육에서 딱 쌈 싸서 이렇게 척척척 먹으면은 완전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일본도 훨씬 싸다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된장하고 쌈장 정도는 조그만 거 가져가시는 거 추천한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을 너무 자주 먹고 수육도 너무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그 통으로 산 거를 들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따로 넣어야 되는 이런 거를 잔뜩 매번 사오고 있습니다. 비빔면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슈퍼를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슈퍼에도 요새 진짜 신라면 너구리까지 팝니다. 비빔면이나 꼬꼬면 뭔가 되게 대메이저는 아닌 그런 라면을 내가 좋아한다. 근데 그 라면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안에 고기 성분이 함유되고 그러면 못 가져온다며요. 그러니까 그거 뒤에서 이면에도 딱 확인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다 이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는데, 다시다도 웬만한 슈퍼에 다 팝니다. 저 이거 보세요. 저 이거 어저께 산 거거든요. 다시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안 파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행하는 라면에 내가 빠졌다. 뭐 그런 라면을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을 건 이게 끝이에요. 된장, 쌈장하고 비빔면. 제가 항상 이것만 사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가 아니죠. 일본은 새우깡을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농심이 매운 새우깡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매운 새우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매운 걸 우리나라만큼 즐겨 먹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매운 새우깡은 항상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많이 사와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현금입니다. 현금. 여러분 뭐 트래블 카드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뽑겠다. 그것도 좋죠.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카드가 안 되는 가게나 이런 데가 너무 많고, 그리고 혼자 왔는데 현금을 조금 들고 있어야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처음에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분의 현금을 미리 환전을 좀 해오셔라. 왜냐면은 ATM도 제가 릴스 봤는데 ATM에서 이게 안 됐다, 이 카드가 안 됐다, 이런 거를 제가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미리 가져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책가방, 이거를 왜 제가 백팩을 왜 가져오라고 하냐면은, 물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오시겠지만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 자동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입신고를 할 때도 다 종이로 떼준단 말이에요. 종이도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내가 이제 여기에서 산다, 전입신고를 한다, 전출신고를 한다, 이런 거 할 때도 다 종이로 뭔가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항상 놓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면은 또 이거 들고 저거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처음 살 때 책가방 하나는 들고 오셔라. 뭐 이거는 많이 가져오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도장. 도장이 잉크가 달려있는 도장이 아니라 이 인주에 묻혀서 찍어야 되는 도장입니다. 일본은 그런 금융 거래, 행정 거래를 할 때 오브제로 그거를 증명하는 거를 아직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일본이 자동화가 느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사인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메이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당시에 제가 일본 왔을 때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어디예요? 미즈홍은행하고 UFC의 은행 있잖아요. 근데 그 은행은 일본 오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6개월 뒤에 갔는데 그 도장이 잉크가 묻혀 있는 도장이 아니라 빠꾸를 먹은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쿠팡에서 많이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장을, 그리고 저처럼 미성년자가 간다. 일본은 20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 저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만든다 이럴 때 부모님 사인이 필요해요.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말을 해도 되나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이름 도장 하나 더 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이 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백엔샵에도 그런 도장을 되게 백엔에 많이 파는데, 없지 정자가 누가 일본에서 정자를 써. 근데 일본은 카네다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저희 엄마 성이 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만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막 위에 부분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왜냐하면은 다 엄마 아빠 허락받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동의서 많이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아빠 안 쓰는 도장 하나 줘, 아니면 아빠 나랑 도장 하나 이마트에 박으러 가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컨택트 렌즈입니다. 뭐 컨택트 렌즈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일본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할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2개월치는 사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은 일본은, 우리나라는 렌즈 가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렌즈 살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명 렌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안과에서 시력 측정할 그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 적응을 할 때까지는 한 2달 정도 렌즈 걱정 없게 미리 여분의 렌즈를 조금 가져오셔라. 왜냐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게, 뭐 저는 뭐 끈도 요새 일본어로 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외국어로 인터넷에서 뭐를 산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 수가 있다. 렌즈 꼭 여분의 렌즈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더. 일본은 오토록 이런 거를 거의 못 봤어. 오토록이 있다고 해도 열쇠로 여는 오토록이거든요. 그 오토록 뜻이 뭐냐면은 내가 열쇠를 열고 닫히면은 저절로 문이 잠기는 거. 그거를 또 오토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급 맨션, 그리고 요새 진짜 지어진 집이 아니면은 꼭 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수선수선 하잖아요. 또 여기 와서. 그러기 때문에 막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거나 뭐 기숙사에서 키를 주거나 했을 때 키홀더 이렇게 안 먹고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또 어디서 질질 흘리고 또 저처럼 이러면 또 막 이케부쿠로 막
바닥에서 막 눈물 쏟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키를 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키홀더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집안에 이렇게 서랍 보면 많잖아요. 동전 지갑 이것도 꼭 가져가세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막 이거는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전 지갑 미리 준비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제 일본의 특성,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분 제가 오늘 유튜버를 봤는데 일본이 동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추워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동사를 거느냐? 집이 겁나 춥습니다. 일본은 단열 이런 게 요새 저희가 사는 집이 지금 5, 6년밖에 안 된 조금 새 주택이거든요. 그런데도 집안이 저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일본 성향을 조금 이해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집안에 들으면 후끈후끈 따끈따끈 거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히 여성분들 전기장판. 저는 전기장판 우리 여기서도 팔아요. 파는데 그 담요처럼 돼 있거나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와트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장판을 가져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희 오빠도 전기장판 문화가 아닌데도 자기가 이렇게 틀고 자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추워서 안 되겠으니까 전기장판 보내달라고 해서 샀거든요. 겨울만 되면은 기숙사 그 선배 친구들이 다 내 침대로 모여, 따스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0년 30년 이제 구들장에 이제 몸을 이렇게 지지면서 자는 문화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나 침대에서 자서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왜냐면 보일러가 틀어져 있으니까. 본래 열은 아래에서 와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침대에서 자도 따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진짜 추워요. 일본 집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뭐 추위에 강해 이런 거를 떠나서 춥게 지내면은 기분도 우울해져. 어느 정도 몸을 이렇게 따숩게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더 여유가 있고 조금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몸에 냉기가 많은 거는 좋지 않다. 30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가져오시는 거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이불. 이불이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왜냐하면 추우니까. 근데 여기서 사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저 페루소나니까 제가 만약에 15년 전이면 엄마한테 엄마 일본은 집이 엄청 춥대. 그래서 이불 같은 것도 딱 가져가야 된대. 이러면은 저희 엄마는 딱 이부자리 가가지고 엄청 두꺼운 걸 사주겠죠. 그 청소기 이렇게 넣어서 압축하는 거 있죠. 그거 넣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면은 니시카와라고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이불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이번에 그거 살라고 했는데 5만 엔 부르더라고. 가장 싼 거 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불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조금 약해지시는 분들은 꼭 이불 도톰한 거 가져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처방전을 미리 받은 약. 내가 만약에 약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꾸준히 먹고 있는 약이 있다. 그거는 물론 미리 처방을 해오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일본의 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물론 다르지만은 막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의료 시술 이런 것도, 내과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뭐 뒤처지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저는 피부과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25살까지 아토피가 심했어요. 얼굴에는 안 올라오는데 몸에 아토피가 되게 심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고 이러니까 항상, 지금도 그러지만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근데 피부과 약을 이렇게 발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찬통에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연고를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피부염이 조금 있다, 그런 분들은 미리 조금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점을 빼고 싶다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형 그리고 뭐 시술 이런 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최고이니까 미리 우리나라에서 하고 오세요. 저는 제 주의가 성형은 이제 안 한다, 제 주의가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성형을 한들 뭐 얼굴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미인이 되진 않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피부 관리 이런 건 하겠지만 성형을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성형을 하는 친구들도 완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새 쌍수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그런 거는 하고 오셔도 되는데 뭐 다른 부위를 이렇게 시술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플라스틱 설저리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미다시나미 주변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머리는 입국 직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본은 뭐 미용실 맞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미용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제가 왜 그러면 금전적인 면보다 일단은 미용실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렌즈하고 똑같은 원리죠. 이게 사기는 쉬우나 그 예약을 하고 이러는 게 조금 하드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제 동생이나 저희 오빠한테도 그러시지만 무조건 처음 가는 데도 머리 이렇게 잘 자르고 가라. 저는 조금 생각이 뭐 옛날 마인드일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って言わなきゃいけない立場なので、しっかり身だしなみとか女性だったらもしなんかここにプリンとかができてたら髪染めた方が絶対いいと思いますし、なんかその重く感じたりすると多少量を減ら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なので初印象、清潔感っていうのはすごく新し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中に入るためにはすごく私は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韓国でいつも行きつけのところで、髪を切ってもらったりしっかり整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のでご確認お願いします。 안경도 미리 가져오세요. 왜냐면 일본도 우리랑 그 소프나 진즈나 이런 데에서 온데이즈나 이런 체인점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살짝 비싼 정도인데 되게 저렴하게 안경을 만들 수 있는 체인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가격면이 아니라 저처럼 고도곤 씨는 아직도 당일날 안 만들어줍니다.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류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안경이 성치 않다.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그리고 저는 진짜 그런 일 없을 줄 아시죠, 여러분? 저 안경이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이 나사가 툭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툭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집 안에서 여분의 안경이 있어서 그래요. 다행히 당황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지만 여분의 안경은 꼭 하나 시력 재고 가져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치약은 일본도 좋은데 우리나라만큼 민트가 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치약도 잘 쓰거든요. 근데 제가 기숙사 살 때 한국 선배들이 딱 3명 있었는데 그 한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언니가 우리나라만큼 민트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치약을 항상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에뛰디 하우스도 됐고 더 페이스샵도 좋고 뭐 이니스프리도 좋고 팩을 한 뭉탱이 사와라. 뭐 내가 쓸 것도 있지만 이거는 18살의 정아시다 난지에게 하는 말이니까 좀 내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한 장씩 탁탁탁탁 나눠주면 좋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시기에 좋으면 한국인 나노? 와타시 한국 다이스키, 한국 요리 다이스키 막 이런단 말이에요. K-POP 아이돌 다이스키입니다. 와타시 뉴진스 다이스키, 블랙핑크 다이스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도우소 미다나 고치라 요카타라 도우소 이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은 남들이 나한테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용기를 조금 내서 남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훨씬 빨리 적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만약에 주변에 내가 이제 갈 환경이 주변에 여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될 환경이다.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도 돼요. 그 우리 여자분들이 지금 구독한다면은 그냥 저렴한 팩 같은 거, 우리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한 화장품 그 로고 들어가 있는 거 좀 사가서 여자친구들 분들한테 이렇게 한 장씩 주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은 오미야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에 처음을 간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때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그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되게 한 30분 정도 찍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댓글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이거는 꼭 가져가라 이런 것도 꼭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후회는 항상 안 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너무 와서 잘 했다고 늘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일본 유학을 결정을 아시다 난지야. 너의 성구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참 싸가지가 없었지만 아무튼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뭐 외국에서 사는 게 뭐 즐겁기만 하겠어요. 저도 막 눈물 꽤나 흘린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진짜 선글라스 껴야 될 정도로 밝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